여보, 이게 뭐예요? 대출이 왜 이렇게 많아요? 2025년 가을, 송파구 어느 아파트 서재. 58살 여자가 남편 몰래 휴대폰을 켰어요. 통장 앱이었죠. 비밀번호 6자리. 남편 생일 틀렸어요. 결혼기념일도 아니었어요. 아들 생일도 아니고. 손끝이 떨렸죠. 마지막 시도. 본인 생일 6월 15일. 딸깍. 로그인 됐어요. 화면을 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예금 8,200만 원. 마이너스 대출 1억 2천만 원. 실제 잔고 마이너스 4천만 원. 당신 미쳤어요? 우리 빚쟁이였어요? 30년 남편 뒤에서만 살았는데 14억짜리 집에 살면서도 은행 앱 비밀번호 하나 모르고 살았던 여자. 3주 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물었죠. 남편 은퇴했지? 솔직히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 그 한마디가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졸업한 지 40년 환갑을 2년 앞둔 여고 동창 5명. 그들이 꺼낸 숫자는 잔인했어요. 어떤 이는 10억이 넘었고 어떤 이는 빚만 남았더군요. 같은 해 태어나 같은 학교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주 전 그날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2025년 10월 어느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인근 카페 문이 열렸어요. 먼저 온 건 정이었죠. 5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죠. 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다시 열렸어요. 순자였어요. 손엔 마트 비닐봉지. 정희가 손을 흔들었죠. 순자야, 오랜만이다. 정희야, 너 하나도 안 변했네. 하지만 정희의 시선은 이미 순자의 옷차림을 훑고 지나갔어요. 순자도 마찬가지였죠. 에르메스 백을 힐끗 보더니 얼른 시선을 돌렸어요. 영란이 왔어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수지는 깔끔한 가방이었지만 명품은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미숙이 도착했죠. 중간급 핸드백. 5명이 모였어요. 졸업한 지 40년 만이었죠. 어머, 미숙이야? 얘들아, 진짜 반갑다. 처음 몇 분은 그랬어요. 감탄하고 웃고 얼굴 보며 반가워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에르메스 백과 비닐봉지, 백화점 쇼핑백과 평범한 가방, 모두 눈치채고 있었죠. 서로를. 종업원이 왔어요. 5명 모두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커피가 나왔어요. 김이 피어올랐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어요. 순자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얘들아, 다들 남편 은퇴했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잠깐 조용했어요.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 숨소리만 들렸어요. 커피잔 쥔 손들이 미세하게 떨렸죠. 정희가 먼저 말했어요. 담담하게. 현금만 6억. 연금 자산까지 치면 10억 넘어. 첫 번째 충격. 영란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우린 현금은 5천. 근데 연금이 220 나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2억 있긴 한데. 좀 복잡해. 미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남편한테 물어봐야 알 것 같은데. 두 번째 충격. 모두가 미숙을 봤어요. 정희가 물었죠. 미숙아, 30년 살았는데 통장 잔고도 몰라? 미숙 얼굴이 빨개졌어요. 남편이 다 한다고 해서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
세 번째 충격. 그리고 순자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우리는 1,500. 영란이 되물었어요. 1억 5천?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1,500만 원. 빚다 갚고 남은 게. 네 번째 충격. 테이블 위 커피잔들이 식어갔어요. 아무도 안 마셨거든요. 정희 10억, 수진 2억, 미숙 모름, 영란 5천, 순자 1,500. 1967년 같은 해 태어났어요. 같은 학교를 나왔지요. 서울 모여고 같은 동네에서 자랐죠. 강남구 일대. 40년 후 격차는 66배. 미숙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 들다가 놓쳤죠.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딸그랑 소리가 났어요. 나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정희가 말했어요. 지금 바로 해봐. 남편한테 전화하든지. 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몰래 확인할래. 남편이 화낼 것 같아서. 순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화를 내? 왜? 미숙이 작게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 정희가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미숙아, 그거 알아? 내 남편이 돈 잘 관리하는지, 빚은 없는지, 투자는 어떻게 했는지, 너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 미숙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네.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랬어. 남편 사업 믿고 살았더니 뚜껑 열어보니까 빚만 2억이더라. 영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연금만 믿고 있는데. 수진이 말했어요. 나는 남편이 전처 아들한테 2억 다 주겠다는데. 정희가 말했어요. 얘들아,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여줄게. 너희도 계획 세워야 해.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무서워. 확인하고 싶은데 무서워. 정희가 미숙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더 확인해야 돼. 모르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창밖에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5 여자는 각자 생각에 잠겼어요. 10억과 1,500만 원. 거대한 격차. 40년 전엔 모두 같았는데, 같은 교복 입고 같은 책상에 앉아 같은 꿈을 꿨죠. 근데 지금은 어떤 이는 에르메스 백을, 어떤 이는 마트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는 5 여자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미숙은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얼마나 있을까? 14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괜찮겠지? 아니면 정말 확인해 봐야 하나?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려나? 송파역에 도착했어요. 천천히 일어났죠.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숫자뿐이었어요. 10억, 2억, 5천, 1,500. 그리고 자신은?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TV 보고 있었어요. 골프 중계였죠. 미숙은 주방에서 설거지했어요. 접시 씻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물어볼까? 아니야, 괜히 싸우게 될 거야. 그럼 몰래 확인할까? 서재에 통장 있을 거야. 근데 비밀번호는? 앱을 깔면 되나? 그것도 비밀번호 필요한데. 밤 11시 남편이 먼저 잠들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미숙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봤어요. 내일 확인해 보자. 남편 골프 가는 날. 그때 서재 뒤져보자.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2시 미숙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옆에선 남편 코 고는 소리. 창밖으론 빗소리. 그리고 미숙 머릿속엔 끊임없이 떠오르는 숫자들. 10억, 6억, 2억, 5천, 1,500.
마지막 질문.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있을까? 다음 날 일요일 오전 10시. 남편이 골프 가방을 챙겼어요. 점심때쯤 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죠. 멀어지는 엔진음. 미숙은 조금 더 기다렸어요. 5분쯤 서재로 가서 문을 열었죠.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남편 없이 이 방에 들어온 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잠겨 있었죠. 두 번째 서랍도 세 번째도 책장을 뒤졌어요. 두꺼운 책들 사이사이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있었어요. 책장 맨 뒤에 봉투 하나. 통장이었어요. 국민은행 8,200만 원. 우리은행 2천만 원. 증권계좌 1,100만 원. 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1억은 넘네. 마지막 봉투를 열었어요. 빨간 글씨가 보였어요. 압류 통지서. 마이너스 대출 1억 2천만 원. 연체 경고. 담보물 송파구 소재 아파트. 너무 놀라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총 자산 1억 1,100. 총 부채 1억 2천. 실제 잔고 마이너스 700. 우린 빚쟁이였구나. 오후 2시 백화점 식품관. 친구들 만날 선물 사려고 왔어요. 28만 원짜리 과일 세트. 계산대에서 카드를 냈어요. 삑. 죄송합니다. 한도 초과네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아, 잠깐만요. 다른 카드. 가방을 뒤졌어요. 손이 떨렸죠. 다른 카드도 남편 명의였어요. 괜찮습니다. 안 살게요. 과일 세트를 두고 급히 나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오후 3시 집 거실.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깔았어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대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틀렸어요. OTP를 보내준대요. 근데 남편 번호로 화면을 꺼버렸어요. 내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저녁 7시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보, 다녀왔어. 골프백을 내려놓았죠. 미숙은 서재 책상에 통장들을 쫙 펼쳐놓았어요. 압류 통지서도. 남편이 서재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당신 이게 뭐예요? 미숙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건 사업 자금이었어. 무슨 사업이요? 2년 전에 퇴직했잖아요. 친구 사업 돕느라. 담보까지 우리 집으로요? 통장을 들었어요. 퇴직금 3억은요? 어디 갔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 결혼에 1억, 딸 전세에 8천, 차 바꾸는데 5천, 리모델링에 3천, 친구 투자에 4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억이면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대출은 뭐예요? 1억 2천. 남편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게 작년에 친구, 친구 얘기는 왜 해요? 미숙이 소리쳤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남편한테 소리 지른 게 30년 동안 당신만 믿었어요. 경제권?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4명의 통장도, 카드도, 공인인증서도, 심지어 오늘 백화점에서 카드 막혀서 창피도 당했어요. 도대체 나는 30년 동안 뭐였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했고, 그게 편하다고 했잖아. 편한 게 아니라 몰랐던 거예요. 당신이 안 가르쳐 줬잖아요. 여자가 돈 관리 뭘 알아? 나한테 맡겨두면 되지. 미숙이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당신이 그렇게 잘해서 결국 빚쟁이가 된 거네요? 침묵. 미숙이 말했어요. 먼저 집 팔아서 빚부터 갚고. 남편이 소리쳤어요. 미쳤어? 집값 오르면 어떡하려고.
대출 이자만 월 60이에요. 어떻게 갚을 건데요? 애들한테 뭐라고 해? 아빠가 집 팔았대? 친척들한테는 뭐라고 하고? 체면이 밥 먹여줘요? 이자도 못 갚으면서 무슨 체면이에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벌어와. 30년 놀고 먹었으면서. 미숙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이 일하지 말래서 안 한 거잖아요. 주부가 돈 벌면 애들이 삐뚤어진다고 했잖아요. 밤 10시 미숙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우리 이혼할까요? 남편이 얼어붙었어요. 뭐, 재산분할 받아서 제 앞가림이라도 하게. 미쳤어? 남편이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죠.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새벽 2시까지 울었어요. 다음 날 새벽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정희에게 전화했어요. 정희야, 나 상담 좀 해줄래? 우리 집 생각보다 심각해. 같은 시각 순자도 잠 못 이루고 있었어요. 영란도, 수진도 4명의 여자가 각자의 집에서 같은 생각을 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닐 거야. 사흘 후 수요일 오후 3시 수원 정인의 타운하우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숙이 먼저 왔죠.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붓고 창백하고 정희야. 정희가 안아줬어요. 미숙이 그 품에서 울었어요. 순자가 왔어요. 영란도, 수진도 4명이 거실에 모였죠. 정희가 차를 내왔어요. 다들 힘들지? 미숙이 먼저 말했어요. 나, 우리 집 빚이 1억 2천이래. 친구들이 숨을 죽였어요. 30년 동안 통장 한 번도 안 봤어. 남편이 다 한다고 해서. 순자가 고백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남편 사업 믿고 살았더니 빚만 이어. 정희가 말했어요. 우리 세대 여자들이 다 그래. 경제권을 남편한테 맡기고 결국 나중엔 다 털려 있어.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을 돌려 보여줬죠. 엑셀표였어요. 현금성 자산 10억, 연금 자산 4억, 총 14억, 월 수입 530만 원. 친구들은 숨도 못 쉬었어요. 미숙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40대부터 준비했어. 월 50씩 20년 넣었고 작년에 집도 10억에서 5억으로 줄였어. 영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집을 줄였다고? 응. 분당 아파트 팔고 여기로 왔어. 차액 4억 2천 확보했지.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정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수가 지금부터 반드시 해야 할 거 4가지 있어. 손가락을 펴며 세웠어요. 첫째, 법률 상담. 이혼 카드 준비해. 둘째, 4명의 통장 만들어. 셋째, 모든 자산 목록 확보해. 넷째, 집 팔 준비.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가 화면을 바꿨어요. 새로운 표가 나왔죠. 60대 부부 생활비 알아? 최소 생활비 250만 원. 적정 생활비 330만 원. 미수가 너희 집 계산해 볼까?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대출 이자 60만 원. 생활비 250만 원. 필요 금액 310만 원. 남편 연금 130만 원. 부족 180만 원. 연 2160 부족해. 5년이면 1억 추가로 필요하고. 근데 너희 지금 마이너스 700이잖아. 미숙이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순자가 울먹였어요. 우리는 1년도 못 버티겠네. 영란도 창백해졌어요. 우리도 10년이면 바닥나. 수진이 분노했어요. 남편이 아들한테 2억 주면 우린. 정희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여야 돼. 나이 58도 아직 늦지 않았어. 미숙이 물었어요. 정희야, 변호사는 어디서 만나?
내일 소개해 줄게.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했어요. 법률 상담, 시니어 일자리 센터, 은행 지점, 일자리도 알아볼래. 58비 할 수 있는 거. 순자도 말했어요. 나 요양보호사 학원 알아볼게. 영란이 말했어요. 나도 가계부부터 써야겠어. 수진이 결심했어요. 남편이랑 재무 상담 예약할게. 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근데 얘들아, 제일 큰 산은 남편들이야. 다음 주 토요일 남편들까지 다 모여. 우리 남편이 직접 현실 보여줄게.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한테 말할게. 안 오면 이혼 진행한다고. 오후 6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어요. 월요일 변호사, 화요일 은행 통장 개설, 수요일 일자리 센터, 목요일 자산조사, 토요일 남편 설득.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스케줄을 스스로 짜는 게.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나도 할 수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날 밤부터 4명의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재산분할 상담 받고 싶은데요. 순자는 요양보호사 학원을 검색했어요. 내일 방문 상담 가능한가요? 영란은 가계부 앱을 깔았어요. 그동안의 지출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죠. 외식비 월 80, 여행비 월 50, 옷값 월 30. 줄일 수 있어. 절반은 줄일 수 있어. 수지는 남편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토요일에 정인의 모임 가요. 꼭 같이 가야 해요.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보냈어요. 안 가면 나도 생각 있어요. 이번엔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밤 11시 미숙은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토요일에 정인에 가요.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싫어. 미숙이 리모컨을 껐어요. 이혼 서류 쓸까요? 아니면 같이 갈까요? 남편이 미숙을 봤어요. 처음 보는 눈빛이었죠. 알았어. 미숙은 침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58살 여자.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챙기기 시작한 여자. 변했어? 나 변하고 있어. 같은 주 목요일 밤, 내 가정에서 동시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밤 9시, 미숙집. 거실 테이블 위에 통장들, 법률 상담 자료, 이혼 서류. 여보, 이혼할까요? 아니면 집 팔까요? 남편이 얼어붙었어요. 장난이야? 변호사가 그러는데 재산 분할로 7억 받을 수 있대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다음 주 토요일 정인의 모임 가요. 안 가면 이혼 진행할 거예요. 밤 10시 영란집. 침실. 잠자리에 누워서 여보, 연금 220으로는 부족해요. 의료비만 월 80인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 친구가 계산해 줬어요. 우린 10년이면 바닥나요. 남편이 돌아 누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토요일에 같이 가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준대요. 침묵. 알았어. 밤 11시 순자 집. 식탁? 순자가 학원 팸플릿을 펼쳐 놓았어요. 나 내일 요양보호사 학원 등록해. 남편이 소주잔을 내려놓았어요. 당신이 월 220 벌 수 있대. 당신도 택배 분류 알아봐. 토요일 모임 가자. 제대로 배워야겠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나도. 뭐라도 해야지. 새벽 1시 수진 집. 서재. 책상 앞에 마주 앉았어요. 여보, 아들한테 1억 줄 거지요? 내 자식인데 내 맘이지.
그럼 우리 노후는요? 토요일에 같이 가서 현실 파악 좀 해보자고요. 남편이 한참을 침묵했어요. 알았어. 수진이 놀랐어요. 생각보다 쉽게 승낙했거든요. 정말요? 정희 씨 남편이 의사라며? 그 사람 말이나 들어보자.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미숙은 거울을 봤어요. 58살 얼굴. 오늘 남편이 변할까? 순자도 준비했어요. 학원 팸플릿 가방에 넣고 영란도 가계부를 챙겼어요. 수진도 재무설계 자료를 준비했죠. 오후 6시 정희 집으로 향했어요. 5쌍 부부 10명. 운명의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정희 집 거실. 5쌍 부부 10명이 모였어요. 남편들은 한쪽 소파에, 아내들은 반대편에. 분위기가 어색했죠. 정희 남편이 일어섰어요. 61세, 정형외과 의사.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노트북을 켰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화면이 떴죠. 어씨, 72세. 강남 20억 아파트 한 채만 믿고 사셨어요. 현금은 거의 없었죠. 화면이 넘어갔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는데 치료비가 월 300씩 나가더래요. 결국 집을 금매로 내놨죠. 20억짜리가 15억에 팔렸어요. 5억 손해보고 지금은 10억짜리 빌라 전세 살고 계세요. 잠깐 멈췄어요. 환자분이 그러시더군요. 젊었을 때 집 규모 줄이고 현금 준비할 걸. 미숙 남편 표정이 굳어졌어요. 두 번째 화면. B씨, 68세. 교원연금 220 나온다고 안심하셨대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근데 아내분이 암 진단 받으셨어요. 치료비가 월 500. 연금으론 당연히 부족하죠. 현금 3천만 원 금방 바닥났고 자녀들한테 손 벌리셨대요.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70대에 아파트 경비하세요. 환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연금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었다고. 영란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세 번째 화면. C씨, 75세. 자영업으로 성공하셔서 60세 때 10억 있으셨대요. 화면을 넘겼어요. 자녀 결혼에 4억, 사업 도와주는데 또 4억. 남은 건 2억. 지금 5억짜리 집에 사시는데 현금은 거의 없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녀들은 연락도 안 된대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드세요. 환자분이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식 잘 되라고 다 줬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수진 남편이 침묵했어요. 정희 남편이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특별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사례, 익명, 60세. 대기업 임원 출신이에요. 천천히 말했어요. 퇴직금 3억 받으셨죠? 아들 결혼에 1억 들어갔고 딸 전세금으로 8천 나갔어요. 차 바꾸는데 5천, 집 리모델링에 3천. 화면을 다시 넘겼어요. 그리고 친구 사업 도와주다가 4천 날렸어요. 남은 돈 제로. 지금은 집에 담보대출 1억 2천 있고 실제 잔고는 마이너스 700이에요. 마지막 장표였어요. 아내분이 이혼 고려 중이래요. 환자분이 그러시더군요. 체면 때문에 집 못 팔고 아내한테 숨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미숙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렸죠. 일어섰어요. 이게 나네. 모두가 그를 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저 환자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30년 동안 아내를 속였습니다. 퇴직금 3억 날렸고 빚까지 1억 2천 만들었어요. 미숙을 봤어요.
체면 때문에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안에 앞으로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숙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장 아파트 팔아서 빚부터 갚고 다시 시작하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봅시다. 미숙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드디어 정신 차렸네요. 영란 남편이 일어섰어요. 저도 너무 안일했습니다. 연금만 믿고. 순자 남편도 일어섰어요. 저도 일 찾겠습니다. 아내 혼자 고생시킬 순 없죠. 수진 남편도 일어섰어요. 자식한테 1억만 주겠습니다. 우리 노후가 먼저입니다. 정희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58, 60, 늦지 않았어요. 그날 밤 5가정에서 깊은 대화가 시작됐어요. 30년 부부 생활 중 가장 진솔한 대화였죠. 미숙집 거실 남편이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집 매물 내놓자. 그리고 당신 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이제부턴 같이 관리하자. 미숙이 남편을 안았어요. 30년 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었어요. 미숙에겐 세계가 뒤집힌 밤, 권력이 바뀐 밤, 희망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1주차 결단. 월요일 미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재산분할 받으면 얼마나 되나요? 7억 정도 예상됩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죠. 협상 카드였어요. 수요일 남편과 함께 송파 14억 아파트 매물 등록했어요. 순자는 요양보호사 학원에 등록했어요. 교재를 받아들었죠. 두꺼웠어요. 영란은 가계부를 시작했어요. 외식비 월 80. 빨간 줄 그었어요. 반으로 줄이기로. 수지는 남편과 재무설계사를 만났어요. 전처 자녀분께 1억, 노후 자금 1억 확보하시면 됩니다. 4주차 변화 시작. 미숙네 아파트 계약 들어왔어요. 인천 8억에 매도. 여보, 진짜 팔아요? 응. 빚부터 갚자. 순자는 매일 학원 갔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습 시간, 어르신 목욕시키는 법 배웠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죠. 영란은 한 달 지출 정리했어요. 외식비 80에서 40. 반으로 줄었어요. 여행비 50에서 제로. 당분간 안 가기로. 의류구입비 30에서 제로. 안 사기로. 월 100만 원 절감해서 통장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남편과 함께 전처 자녀를 만났어요. 1억만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수진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하는 눈빛이었죠. 8주차 가속. 미숙은 인천 8억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짐 푸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송파보다 작았어요. 근데 마음은 편했죠. 순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합격. 여보, 나 붙었어. 남편이 안아줬어요. 50년 만에 처음 안아봤죠. 영란은 온라인 과외 플랫폼에 가입했어요. 초등 수학 가르칠 수 있어요? 네, 20년 경력 있습니다. 첫 학생을 배정받았습니다. 수지는 친정 부모님과 학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같이 살아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2세대 주택 알아보기 시작했죠. 12주차 새 출발. 미숙은 파트타임 알바를 시작했어요. 동네 도서관 사서 보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 80만 원입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받는 월급이었어요. 순자는 요양센터 취업했어요. 월급 220만 원,
주 5일 근무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도 택배 분류일 시작했어요. 새벽 4시 출근. 힘들었지만 기뻤어요. 여보, 우리 부부 합쳐월 400이야. 영란은 온라인 과외 학생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선생님 수업 정말 좋아요. 월 150, 학원 강사월 120보다 많았어요. 수지는 노원구 인근에 2세대가 거주할 주택을 계약했어요. 위층은 부모님, 아래층은 우리. 전처 자녀에게 1억 송금했어요. 남은 돈 1억. 90일. 단 석 달 만에 5가정 모두 달라졌어요. 미숙은 매일 아침 통장 앱을 켰어요. 예금 3억. 비상금 2억. 남편 공동명의 2억. 마이너스 700에서 7억으로. 순자는 출근길 버스에서 생각했어요. 1년이면 2천 모을 수 있어. 10년이면 2억. 영란은 가계부를 봤어요. 지출 350에서 260. 수입 340에서 490. 흑자였어요. 수지는 친정 부모님과 저녁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모실게요. 5 여자 모두 변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부족했죠. 근데 적어도 계획이 생겼어요. 적어도 방향이 보였어요. 적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카페. 정확히 1년 만이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미숙이 먼저 왔죠. 1년 전과는 표정이 달랐어요. 정희가 손 흔들었어요. 미숙아, 정희야, 보고 싶었어. 순자가 왔어요. 요양보호사 유니폼 가방을 들고. 얘들아, 퇴근하고 바로 왔어. 영란, 수진도 왔습니다. 5명이 또 모였어요. 커피를 시켰어요. 1년 전처럼 아메리카노. 근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얘들아, 1년 됐네. 각자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봐. 미숙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 이사했어. 송파에서 인천으로.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좋아. 차액 5억 확보했거든.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켰죠. 예금이 3억, 비상금이 2억, 남편이랑 공동 명의로 3억 더 있어. 월 수입은 연금 130, 이자 100, 내 파트타임 80, 합쳐서 310. 순자가 박수 쳤어요. 미수가 대단하다. 순자 차례였어요. 나는 자격증 땄어. 지금 요양센터 다녀. 힘들지? 죽을 것 같아. 근데 월급 받으면 기분 좋아. 220. 남편 얘기도 했어요. 우리 남편도 택배 분류해. 월 190. 부부 합쳐 410. 눈물이 글썽했어요. 1년에 2천 모아. 10년이면 2억이야. 영란이 말했어요. 나는 집은 안 줄였어. 대신 생활 바꿨지. 가계부 앱을 보여줬어요. 지출을 350에서 260으로 줄였어. 수입은 340에서 490으로 늘었고, 온라인 과외로 월 150 벌어. 학원보다 많아. 수진이 웃었어요. 나는 시댁 문제 정리했어. 1억만 들였지. 남편은 뭐래? 고맙대. 처음으로 내 편 들어줬어. 지금은 친정 부모님이랑 합가했어. 위아래층. 편해. 정희가 말했어요. 1년 전 우리 얼굴 기억나? 휴대폰 사진 꺼냈어요. 작년 10월 찍은 거였죠. 봐봐, 이때 우리 얼굴. 얼마나 불안해 보여. 표정도 굳어 있고 웃는 것도 억지였잖아. 지금은 오늘 찍은 셀카 보여줬어요. 완전 다르지? 표정도 밝고 진짜 웃고 있어. 달라졌지? 모두 고개 끄덕였어요. 미숙이 말했어요. 얘들아, 보여줄 게 있어. 휴대폰 꺼냈어요.
은행 앱 켰죠. 본인 명의 통장 5개가 화면에 떴어요. 이제 나도 내 돈이 얼마인지 알아. 매일 아침 확인하고 있어. 정희가 말했어요. 미숙아, 너 완전히 달라졌다. 미숙이 웃었어요. 30년 동안 남편 뒤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우리 집 재무 담당이야. 남편 쓸 돈도 내가 관리하고. 옆에 앉은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아내한테 모든 걸 맡겼어야 했는데. 미숙이 남편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괜찮아요. 5 여자가 일어났어요. 팔짱 꼈죠. 미숙이 말했어요. 그때 순자가 그 질문 안 했으면 어땠을까? 순자가 웃었어요. 나도 떨면서 물어봤어. 정희가 말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모두 변했어. 카페를 나섰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죠. 1년 전 그날도 가을이었어요. 근데 느낌이 달랐어요. 1년 전엔 무거웠어요. 불안했죠. 지금은 가벼워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숙은 일기를 썼어요. 30년 동안 안 썼던 일기장을 새로 샀어요. 첫 페이지에 적었죠. 2025년 10월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58 늦었지만 시작했다. 앞으로 30년은 내가 주도한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죠. 1년 전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동반자예요. 함께 가는 사람. 미숙은 일기장을 덮었어요. 내일 아침 또 도서관 가야 했거든요. 30년 만에 처음 받는 월급. 적지만 내 돈이었어요. 편안하게 잤습니다. 1년 전엔 매일 밤 잠 못 이뤘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는 변했으니까요. 세계가 뒤집혔으니까요. 그래서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통장 잔고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58살도 60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제권을 찾으세요. 당신 명의 통장을 만드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항상 응원합니다.